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이런 방식에 대해서. 장서정 저자님 지금 퇴고하고 계신 원고에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기식 묘사 엄청 잘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쓰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죽은 사자 풀어쓰기부터 5월 18일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연치유 방법, 아무튼 중증 화병 치유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유의 병이 있다. 화병이다. 명치에 뭔가 걸린 느낌,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의 일종이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화병이 앵거인데 이제 그 서양에서도 이걸 스트레스 반응으로 요즘에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죠. 화병, 우리나라 고유 말은 화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서양에서 요즘에 스트레스로 많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둘째가 첫 돌 되었을 때 중증 화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심리 코칭을 받았다. 그래서 이후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고 착하게 살던 딸에서 벗어났다. 본인 의사를 명확하게 예, 아니요로 말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뭐 경계도 칠 줄 알아야 된다. 무긴화인 분노는 안전한 공간에서 풀어야 된다. 집안에서도 좋고 혼자 있는 차 안에서도 예. 그래서 셀프 코칭을 하면서 눈이 좋아지신 장선영 저자님 눈까지 자 화병 있는 사람은 필자처럼 묵은 분노를 쏟아내고 지기를 바란다. 이제 이게 이제 투두 사항인데 이걸 마지막에 또 제시를 하셨네요. 두 번째 꼭지 경추 협착증 치유기 둘 다 두 개 중대한 병이 있으셨는데 둘 다 치유를 하셨다는 얘기죠. 중증화병도 고쳤고 경추 협착증 전복사고 자동차 전복사고 후유증으로 20대 중반부터 경추 디스크 협착증 경추가 목뼈를 말하죠? 네네, 네. 네. 그 좋아요. 하여튼 이 경추 디스크 협착증이 이 의학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위인지 이게 어떤 증상인지 간단하게 괄호치고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이렇게만 보면 사람들은 디스크? 그러면 허리 쪽인가? 목 쪽인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대충 네. 간단하지만 조금 생소하거나 의학 용어를 말할 때는 괄호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글자가 둘러싼 주변 상황이 안 좋던 시절에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신경계통에 손상을 입어서 목 통증이나 어깨 결림으로 표출이 되고 찢어지는 듯한 마비 통증을 겪었다. 경추뼈가 고르게 나열되지 못하면서 디스크를 눌러서 이렇게 굉장히 아팠다. 엄청 아프셨겠네. 나를 갈아 넣어서 이어가는 관계는 득이 아니라 실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경추뼈, 목뼈를 말하죠. 경추하면 이제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목뼈라고 쉽게 풀이하는 것도 좋겠네요. 경추뼈는 점차 퇴행해서 원래는 그냥 C자여야 되는데 역C자로 거꾸로 휘어 있음. 이런 설명도 조금 해주세요. 원래 정상 형태는 C자 형태인데 일자는 역C자로 거꾸로 휘어 있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네. 죽은 사자, 죽은 사자 원칙에 맞춰 잘 풀어 묘사하셨네요. 경추 디스크 등 의학 전문 용어는 일반 독자에게 생소하거나 그러니까 혼동을 줄 수 있기에 바로치고 안에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애나 V님. 자,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 점수는 몇 점인가요? 풀어쓰기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왜 부자가 못 됐을까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러워만 했지. 정말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더 열망을 강하게 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열망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라고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했죠.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보면 목표와 열망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를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탐욕,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속물이라고 표현한다. 그렇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 왔다. 태어났다. 그래서 에밀리 캐디 박사를 인용하고 있죠. 열망은 더 좋은 걸 주기 위해 신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이 문장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남들이 볼까 봐 작게 말하거나 부끄럽다는 생각 드나요? 그러면 스스로 그 연료를 태우고 있는, 없애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이제 묘사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례로 아는 동생 중에 제가 했던 투자에 성공한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투자해서 나도 부자가 막 물어봐요. 구어체. 자, 그래서 제가 부동산 앱을 깔고 이런 유튜브도 한번 보고 책도 보고 추천해 줬더니 얘기할 때는 정말 굳게 결심하는 것 같다가 두세 시간 지나면 나중에 아니 아직 반도 안 읽었어. 한 달 전에 줬는데 만날 때만 의지로 탐을 놨으면 더 이상 읽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예능 TV나 유튜브 먹방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재밌게 보통 사람들의 패턴에 대해서 잘 쓰셨네요. 자, 그래서 의식을 그 열망에 집중해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모든 변화의 원료는 열망이다. 그래서 애나님도 보면 되게 열망이 이글이글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돈을 버셨음에도 열망으로 아주 목표의식과 열망으로 이글이글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 바로 부를 이루는 마음가짐이 이렇다. 그래서 좋은 이제 투두 리스트, 체크리스트까지 애나의 부자 열망 지수, rich secret 해가지고 체크리스트 이런 거 좋죠. 예, 사람들이 독자들이 해볼 수 있게 우리 황성진 저자님도 그런 거 뭐 무슨 지수 이런 거 넣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경은 안 시켜주셨지만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 이런 거 좀 보여주세요. 언젠가는 우리 만날 거야.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체크리스트 좀 구경했으면 참 좋겠네. 나는 부자가 되는 건 힘들다고 믿는다. 1, 2, 3, 4, 5. 부자 되는 거 어려운 일이다. 여기 체크하고 싶어지네. 갑자기 이런 빈 표가 있으면 체크하고 싶어지죠. 돈이 많이 써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체크, 체크, 체크. 뭐 1, 2, 3, 4, 5 아니다. 자, 그래서 나름 이런 거 하셨네요. 45점 이상이면 충분한 부자 열망 가지셨네요. 축하합니다. 35점 꿈틀꿈틀 진입하고 있어요. 20점 이하. 왜 이런 점수 나왔을까요? 부정적인 내 감정을 인정하세요. 당장이라고 해서 재밌게 쓰셨네요. 이렇게 자 죽은사회 원칙을 잘 풀어 묘사하셨네요. 특히 마지막 이름이 뭐야? 부자지수 체크리스트, 부자지수 이런 거 독자들이 해보고 쉽게 만드는 부자지수 체크리스트가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장치예요. 라고 해줍니다. 잘하셨습니다. 황선영 저자님. 풀어쓰기로 몸과 마음은 하나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 만명이 그런 스트레스, 마음에 연결돼 있다. 성인도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다. 그래서 억압이 아닌 존중의 육아를 하는 방법을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가 된다. 바라만 봐도 사랑스럽다. 학교에 들어가고 부모는 학부모가 되는데 더욱 이게 학자, 학부모, 여기다 써놨구나. 이런 거 찾으시느라고 고생하셨네. 하여튼, 가학하는 부모가로 변한다. 교장 선생님도 공감? 하여튼 학습은 아이가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있고 스스로 해야, 주도성을 해야 좋은데, 어느 순간 막 강제하다 보면 가학적이 된다. 이런, 아이 마음에 얼마나 피멍이 들었을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부모도 실수한다. 그런 거죠. 상처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도 아이에게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도 인간이다. 욱하는 마음,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신적인 존재다. 모든 것이다. Everything. 그래서 이제 내면을 비춰주는 서로의 그것들을 진솔하게 소통을 하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예, 역시 잘 쓰시고 계십니다. 예, 굿잡.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원샷님, 건강이 빨리 좋아지시면 좋겠는데 우리 원샷님은 자 계속 열심히는 쓰고 계세요. 풀어 쓸 여력까지는 아직 못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지식 플랫폼 클래스 101, 클래스 U 등 내 개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 주셨네요. 지식 플랫폼 클래스 101, 자 컨텐츠 셀러 우선 지식 플랫폼을 활용하자. 근거 지식 창업자 장사들은 본인 플랫폼을 만들고 많은 유저들이 생기는 것 하지만 초반에는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우선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것들 활용하자. 101이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강사들이 입성하고 싶어 하는 곳 론칭하면 훈장을 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훈장님이 아니라. 자, 클래스 U. 저도 여기 입점 예정인데, 클래스 101은 너무 지금, 이미 차 있는 게 많아서 클래스 U가 새로, 최근 급성장세, 여기 동의합니다, 저도. 특별한 카메라 및 강의 철학에 대한 디렉팅을 받을 수 있어서 직접 많이 개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책 나오기 전에도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그 credibility, 신뢰성이 높아지거든요. 클래스 U나 클래스 101에 한번 입점 신청해 보세요. 일정한 좋아요나 이런 거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희망한다고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많이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례로 플랫폼 강의 론칭 성공 사례를 언급하시겠다. 원샷님 자료는 아직 안 찾으셨어요. 두분 사정 원칙에 맞게 잘 골격을 잡으셨네요. 라고만 해둘게요. 이제는 우리가 풀었어야 할 시간. 다음엔 꼭 풀어요. 라고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풀었어야 할 시간. 다음엔 꼭 풀어요. 예, 노래도 잘하는 네오짱입니다. 황성인 제자님 너무 경쾌하게 이렇게 저기 안에 연구계가 보일 정도로 크게 웃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에 경구계, 연구계가 다 보여요. 그리고 목천장, 목젖까지 다 보이셨습니다. 방금 이렇게 희함을 하면서 웃어주시니 참 좋네요. 이렇게 크게 웃으니까 진짜 보기가 참 좋으십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잘 웃어주시는 교장 선생님 만나면 아이들이 막 깔깔깔 잘 놀 것 같아요. 너무 잘 웃어주시네요. 웃어서 저렇게 크게 웃으시면 본인 건강도 좋아지시고 보는 사람도 참 기분이 좋아지고 좋습니다. 자, 김원샤님 지금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신 김원샤님은 오늘도 못 일어나셨지만 저는 꿋꿋이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SNS에는 뭐든 팔 수 있다. OSMU, One Source Multi-Use 제대로 만든 컨텐츠 한 개로 무한 카멜레온 컨텐츠를 확장할 수 있다. 역시나 이번에는 자료를 좀 찾으셨네요. 자, SNS는 뭐든 팔 수 있다. 컨텐츠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수익하는 시간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예, 장선희 작가님 차이코프스키부터 빵 터졌어요. 차이코프스키 저 좋아해요. 애가 나중에 망명을 가서 쓸쓸하게 죽었지만 참 좋은 그 음악을 많이 남겼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단체 관람으로 영화를 보던 007 시리즈에 중학교 때 처음 가봤는데 007 시리즈는 항상 그 야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본드걸과 갑자기 007이 갑자기 급
침대 행을 하잖아요. 갑자기 둘이 막 치고받고 티키타카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멜렁해지면서 갑자기 침대 행. 그러면서 거기 본드걸이라는 애가 처음 그때 음악을 클래식 틀어주세요 007. 그러다가 갑자기 차이코프스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그때 제가 와우 차이코프스키를 저렇게 영어로 발음하는구나. 되게 신선했어. 그래서 그때 차이코프스키라는 그 단어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 임프레션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장면. 그 본드걸이 갑자기 옷을 반쯤 벗고 나서 듣더니 차이코프스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차이코프스키? 쟤들도 안 해?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차이코프스키 하면 지금도 그 좋은 본드걸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 컨텐츠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잘 팔 수 있다. 제대로 된 컨텐츠만 있으면 SNS, 널려있는 SNS 플랫폼 활용해서 확장이 가능하다. 원소스 멀티 유즈. 자, 근데 어떻게 파는지 이거 궁금하네요. 사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자, 자료로 아이돌 세계관 담은 웹툰부터 광고까지 OS MU 전략 사례, 디즈니 핵심 성장 돌려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이다. 근데 좋아요. 자료로 이런 거 좋은데 너무 먼 얘기 같은 인상이 있네. 그러니까 일반인 얘기로 좀 사례를 들어줬으면 싶어요. 자료로는 이게 좋은데 사례로는 주변인 사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사장 원칙이 가지고 글 골격을 잘 이제는 우리가 풀는 다음엔 꼭 풀어였는데 여기 추가로 사례는 1인 기업 원고이니만큼 너무 먼 대기업 디즈니 이런 같은 사례는 아득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가까운 주변인이나 매체에서 발견한 1인 기업가 사례로 해주시길요. 라고 이렇게 멘트를 좀 적어드립니다. 선미령 여자님 당시 시리즈 재밌는 당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화성세월 보내지 말자. 한유 장시빌 네, 답하면 장시빌이 이름이에요? 사람? 그 아래에 설명이 조금 있어요. 설명했군요. 장시빌이 뭔지 어디 장시빌은 장공주라고 불렸던 시인의 동료 장서구나. 이름이었습니다. 되게 같은 붙여넣기를 했는데도 이 서체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서체예요? 나눔 명조. 나눔 명조죠? 나눔 명조가 이뻐. 나눔 명조가 서체 중에서 이뻐요. 잘 이뻐. 그래서 여러분 물론 나중에 원고 자체의 서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이 원고를 쓸 때 이 서체, 기본 서체를 뭘로 설정하고 쓰느냐 이거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전에서. 원고를 쓸 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원고의 톤 앤 매너를 이렇게 지금 우리 서미령 저자님처럼 나눔 명조 계열로 하면 되게 차분해 보이죠. 원고가. 근데 실용서를 쓸 때는 나눔 고딕 계열 이런 거 좋아요. 고딕 계열이 더 약간 에너지가 살짝 더 높거든요.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 명조는 차분하다면. 그래서 이렇게 당시처럼 뭔가 사색적이고 은미적인 원고를 쓰실 때는 나눔 명조로 모두 전 원고를 다 세팅을 해놓으면 더 몰입해서 그런 분위기로 원고를 쓰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건강서적, 우리 최은주 저자님의 발부먹가 이런 원고라면 나눔 명조 계열보다는 나눔 고딕 계열로 세팅을 해 놓으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면 조금 더 에너지가 높아져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미령 저자님 나눔 명조로 깔끔하게 되게 깔끔해 보이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산뜻한 산, 모래가 비치는 맑은 강, 원숭이 우는 산속에 집이 두세 채. 대숲에선 죽순이 앞다투어 자라고 어여쁜 철쭉꽃이 한가롭게 피었다. 죽을 곳에 와서야 못 갚을 은택을 깨달았지만 흐덥지근한 이곳에서 생애를 허송하지 말아야지. 자네의 시를 읽고 나서 귀밑머리를 보니 벼랑간 반 가까이 흰머리가 늘었네. 아, 뭐다 샴푸를 쓰셔야겠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자, 주장. 호성세월 보내지 말자. 근거. 본 시는 시인이 광동 양산에서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좌천돼서 쓴 시래요. 자, 그래서 장시비는 장공조라는 사람이고요. 시인의 동료 장서, 불렀던 시인의 동료 장서예요. 공조는 인사를 담당하는 HR 부서였군요. 오늘날에. 시인과, 그래서 관직이에요.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설명하듯이 오늘날에 HR, Human Resources 뭐 이런 걸로 풀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시인과 그가 경성의 감찰어사로 있을 때 안중 지역의 가문과 관련해서 인척을 규탄하고자 올린 글이 당시 말과 글이 문제가 돼서 좌천을 당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마음을 담았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되게 재밌고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이런 자료는 다 중국어로 많이 찾으셔가지고 한국어로 푸신 거죠? 네, 역시 풍부하십니다. 사례 추가. 복사권만 여전히, 사례를 추가할까요? 이게 두 개 꼭지인가요? 그러는 두 개 꼭지 두 개네. 28. 사례를 추가할 것이다. 복사권만 여전히 봄바람에 미소 짓네. 틀렸고요. 좋아요. 도성 남쪽 마을에서 작년 이날 이문 앞에서 그 얼굴은 복사꽃처럼 황홀했는데, 표현 좋다. 오늘은 그 얼굴 어디론지 가버리고 복사꽃만 여전히 남아있다. 되게 쓸쓸한 정치. 간단하지만 아주 좋네요. 복사꽃은 여전한데 그리운 사람 어디 갔노? 뭐 이런 주장이다. 근거. 최호는 이 시로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마치 이 시를 보면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연상되는 시네요. 자, 그런 소감도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최호는 이 시로 이름을 세상에, 간단하지만 이걸로 하나로 세상의 시를, 자기를 알렸구나. 전해진 이야기 풀어보면, 젊었을 때 용모가 준수하고, 우리 또 용모 준수한 한국 시인 출신의 그런 사람 또 떠오르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썼던,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누구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그 저자 아시는 분 계세요? 백석이죠? 백석 시인. 백석 시인이 엄청 젊었을 때 용모가 준수했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백석 시인이라고, 백석 시인. 근데 중국이래. 북한에 저기 6.25 때 북한으로 가버렸죠. 납북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지로 보면 젊었을 때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되게 잘생겼어요. 보세요. 이거 사진 보시면 요즘에도 훈남 막 이러더라고 다들. 백석,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생기고, 그때 당시 영문과 그 강사 시절의 사진이에요. 그랬다가 백석 시인의 애인이 지금의 그 길상사를 세운 사람이죠. 백석 애인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죠. 백석의 사랑, 모던보이. 실제 이제 기생진양, 젊은 시절, 지금 나중에 늙어서인데, 이 사람이 종로구에 지금도 있는 길상사, 저 옛날에 누구냐, 스님, 그 사람, 법정 스님이 아주 사랑했던 길상사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백석 애인이. 모던보이 백석의 사랑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나타샤예요. 백석이 노래하는 그 시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할 때 그 시집이 유명한데 이 사람이 나타샤예요. 백석에서의 나타샤. 백석 나타샤 이거잖아요. 이 시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연상이 돼요. 뭐 이런 것도 같이 당시에 저기 적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 뭐 한국에서는 외모로 유명했던 젊은 당시의 시인이 백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소개해 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흰 밤인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이 사람은 의태어 묘사를 잘하는데 출출이 이런 말 잘 써요.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이런 거.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이런 의태어, 의성어 이런 묘사가 참 좋은 시인이라 지금도 백석 시인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한국 시인들이 많거든요. 뭐 유명한 뭐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하는 뭐 이런 시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인이 백석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런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 너무 아름답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한국 시인도 같이 잘 모르실 테지만 최호는 젊을 때 용모가 준수했다고 하니까 백석이 생각나요. 그래서 백석 뭐 이런 것도 같이 살짝 언급해줘도 재미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 소녀를 그리워하고 슬픈 마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소녀의 그런 이야기 백그라운드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좋네요. 소녀 보고 시를 감동할 그리움에 시달려 죽었었지만 시인의 비통한 울음소리에 소생가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노래로도 불려졌구나. 아주 풍성한 사례. 재밌습니다. 잘 풀어주셨네요. 특히 백그라운드 배경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적어드리고 싶네요. 애나 부인님은 이제 나타나셨지만 아까 했습니다. 애나 부인님, 시크릿, 새벽 기상, 약간 우리보다 늦게 기상? 하여튼 모르겠어요. 스토리텔러 레이첼님은 내면 아이 쪽에 전문성을 많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것을 내게도 알려주렴. 바람이 많이 불던 어느 날이다. 밤사이 전기가 끊기고 나뭇가지들이 땅에 뒹굴고 있었다. 아까 말했던 이거 묘사 있죠?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식의 이런 묘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우리 레이첼 저자님이셔요. 설명하지 말고 직접 보여줘라. 그러니까 장미꽃이 예쁘다 라고만 설명하지 말고 장미 이파리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뜯어서 설명해라. 하나하나를. 이런 원칙을 너무나 충실히 지키고 계신 분이 스토리텔러 레이첼님, 우리 오혜경 저자님이십니다. 칭찬하고 있는데 어디 꺼놓고 계시네. 자, 그렇고요. 자, 보세요. 하나하나 뜯고 있죠. 밤사이 전기가 끊기고 나뭇가지들이 땅에 뒹굴고 있었다. 보통 저자분들은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코가 매콤한 게 아주 그때 당시에 오감적인 그런 센서티비티까지 다 말하고 있어요. 으슬으슬하지만 이불 한 장 더 챙겨 덮기엔 게을러서 꼼짝 않고 있었다. 방문을 머리로 슬며시 밀면서 털복숭이 구원병들 비유까지 아주 좋아요. 침대 위로 뛰어 올랐다. 인터뷰는 오늘 하신 건가요? 이미 하셨구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 마리는 어쩌고저쩌고. 되게 세부 묘사의 달인이세요. 아침에도 어젯밤 문을 열고 잤나 보다. 운이 토리와 나비가 또다시 출동했다. 이렇게 비유에 꾹꾹 누르며 갸르릉 이런 의태어, 의성어, 갸르릉 이런 것도 백석 시인이 연상되네. 응앙응앙 갸르릉 이런 거 연상되잖아. 발목에서 또 갸르릉 이런 되게 상세한 묘사의 달인. 배고픈 시선이 느껴진다. 여기 다 비유잖아. 비유와 잠깐만요. 여기다가 좀 코멘트 좀 사진까지 있으니 좋네. 여기다가 좀 적어드릴게요. 특히 이거 아니고 특히
한 올 한 올 장미 이파리를 뜯듯이 상세히 묘사하고 의태어, 의성어를 잘 표현하고 하시고 비유를 잘 들어주는 것 등이 앞으로 멋집니다. 이 멋지다는 말은 곧 앞으로 에세이 전문 작가로 계속 한 길을 하셔도 좋은 반응이 예상되는 글쓰기 습관을 글쓰기 방식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고 에세이 전문 작가 이쪽도 계속 에세이를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런 쪽에 얘가 나비인가요? 좋네요. 그래서 자, 엄마를 안아줄 때마다 따뜻해.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이런 생생한 대화체 좋아요. 사람처럼 너희도 시선이 필요하구나. 뭐 이런.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떤 메시지는 없는 건가요? 메시지? 배고픈 시선이 느껴진다. 딱히 뭔가 자기계발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 꼭지인 듯. 뭐 지나가는 꼭지로는 이렇게도 해도 됩니다. 매번 에세이가 매번 메시지가 있지는 않아도 되고요. 자, 소윤의 수맘님 입덧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518 상상하며 창의력도 키운다. 책 속 주인공이 되어보자. 책 속 주인공이 되어 주장.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장면을 만들었으면 이제 책 속 주인공이 될 시간이다.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이 뜬금없이 바로 시작하면 된다. 뜬금없네 표현이. 좋아요. 재밌습니다. 근거, 독후 활동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아이도 엄마도 즐겁다. 책 장면 따라 그 자체가 독중 활동이 된다. 독후, 독중. 이런 표현도 재밌네요. 사례, 처음부터 바로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주고 익숙해질 때쯤 장면 따라하기 시도했대요. 똑같이 따라 그리기도 하고 그린 그림을 오려 들고 다니기도 했대. 문장 중 쉬운 단어 앞에서 잠시 멈추고 있으면 아이가 해당 단어를 말하기도 한대. Bear and hair, mine. Victory, driving my tractor. 이건 뭐야? 네, 설명이 필요하다. 자료 찾기, 자료를 안 찾으셨네. 책을 따라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런 자료를 찾을 거다. 좋아요. 충실하게 죽은 사자 쓰고 계세요. 상상하며 창의력도 키운다. 근거, 기기가 육체 노동을 대신한다면 창의력과 아이디어는 인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있고 사례로 이제 블록으로 만든 공룡, 동물, 자동차, 사진 첨부, 곤충 사진 풍부하게 외부 자료, 지식보다 중요한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 인용하시고 이준정 소장님 이야기까지 좋아요. 소유네스맘님 힘든 가운데 좀 원칙에 맞춰 잘 구성하셨네요. 이제는 우리가 풀었어야 할 시간이라고 소유네스맘님 이렇게 해드립니다.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518 기준으로는 다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다 드렸고요. 일단 그러면 오늘도 우리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7시까지 그러면 30분 동안 풀어쓰기 혹은 인터뷰 그때 하셨던 거 있죠? 그거 글과목을 진행하겠습니다. 7시까지 30분 동안 글과목 진행하고 여러분 같이 실습을 하죠. 지금 쓰기 하시고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은 7시에 받겠습니다. 30분 동안 글과목 하겠습니다. 7시까지 30분 동안
과목 과제 작성 실습입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